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말에 이미 가족에게서 독립해 살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 관계가 힘든데요 라고 답하는 분들은 독립해서 사는 것과 독립성의 차이를 모르는 겁니다. 흔히 부모님 혹은 보호자의 곁을 떠나 홀로 사는 것을 독립한다고 말하지만 이를 온전히 독립한 상태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개별 주체인 가족 구성원을 가족으로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존재합니다. 각각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을 때 온전한 개인으로서 독립을 이룰 수 있죠. 우선 법률적 측면에서 가족은 다른 타인보다 가까운 존재로 연결됩니다. 상속, 사망신고, 대리 등 다양한 법적 상황과 절차에서 가족이라는 연결고리는 강하게 작용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가족은 강하게 연결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필요하죠. 이후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이외에도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서로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타인에 비해 흔쾌히 이루어지는 관계이자 법률적 측면과 맞물리면서 유산 상속 등의 문제로 크게 얽히기도 하는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족은 타인에 비해 오랜 시간을 함께한 존재입니다. 유년 시절의 가족관계와 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가족이란 오랜 시간에 걸쳐 영향을 주고받지만 때로는 서로에게 가장 크고 아픈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법률적, 물질적, 정서적으로 연결된 가족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독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20대 후반이 되면 물리적, 정서적 측면에서 반드시 독립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집을 떠나 가족의 도움 없이 살림을 꾸리고 가족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더라도 개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분리된 공간이 있으며 가사와 생활비를 분담한다면 부분적으로 독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마련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완전히 독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평생 돈 벌어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사회에서 독립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가 독립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는 부모와 함께 살며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함도 있죠. 원만한 가족 관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장에는 다른 가족 구성원과 가사와 생활비를 분담하며 시간도 지갑도 더 풍족하겠지만 이는 독립적인 주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부모 세대가 처음 독립했을 때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내가 너무 풍족함에 익숙했던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풍족하게 살고 싶은 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왜 풍족함을 포기하고 독립해야 하느냐고 되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도 동의합니다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평생 독립하지 않고 부모 모시고 사실 건가요? 현대 한국 사회는 자식 부양 기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과거엔 평균적으로 20대 초반, 늦어도 20대 중반이 되면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대 후반, 늦으면 30대까지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건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갉아먹는 겁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30대가 될 때까지 자녀를 부양하고 나아가 노부모까지 부양한다면 노후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랑 평생 같이 살면서 부양할 거 아니면 20대 후반에는 무조건 독립하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안정적이고 풍요로웠던 부모의 품에서 독립해 살다 보면 부족하고 갑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지점을 채워가면서 독립성을 길러야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족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모래알에 비유하자면 21세기의 가족관계는 한 통 가득 들어있는 모래알이고 20세기의 가족관계는 모래알과 다양한 재료를 뭉쳐 만든 콘크리트입니다. 모든 재료가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지만 개별성이라곤 찾아볼 수는 없죠. 결국 떨어질 수 없는 상태에서 서로의 숨통을 조이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이 독립적인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분화도를 높여야 합니다.
분화도는 자율적이고 개별적인 경향성을 말합니다.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생각과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주체성이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반대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들으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양한 연결고리로 이어진 가족과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자신만의 의견과 생각을 내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굽히고 가족이 하자는 대로 한다면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 또한 가족관계를 파멸로 이끌죠. 때문에 분화도가 높을수록 가족 간 불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분화도가 높은 가족관계에서는 문제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반대로 분화도가 낮은 가족관계에서는 한 사람의 결정에 모두가 따르며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이 진행됩니다. 누군가 결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없고 제기하더라도 무시되기 십상이죠. 그러다 보니 극단적으로 편향된 판단을 내리거나 가족끼리 편을 가르며 싸우기도 합니다. 분화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족을 깎아내리거나 가족 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게 됩니다.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인내하거나 강압적으로 대하며 가족관계가 틀어지기도 하죠. 가족주의에 몰두할 경우 자녀는 부모의 의견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데 부담을 느끼게 되고 부모는 자녀를 강압적으로 대하며 자신 또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모두가 고통스러운 굴레에 빠지게 되죠. 게다가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다른 인간관계나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가족에게서 독립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가족의 삶의 전부이자 목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이루는 하나의 요소이자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가족과의 거리감을 넓히면서 자연스레 가족주의에서 벗어나 분화도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가족에게서 독립하는 일은 아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친밀할수록 얽히고 설킨 관계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가족과 함께 살 수는 없음을 기억하세요. 독립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가사 분담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아이가 자신이 먹은 접시를 스스로 싱크대에 넣도록 가르치세요. 독립적인 개인이라면 방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기본적인 가사를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 맡은 역할이 없는데 독립성을 기른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가정에서 부여된 역할을 완수할 줄 알아야 사회에 나가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한 사람 몫을 오롯이 해낼 수 있어요. 부모는 아이를 공주, 왕자로 키울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공주, 왕자 옆에서 부모는 무리수가 될 뿐이에요. 두 번째로 자식이든 부모든 타인을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일지라도 타인의 인생을 마음대로 계획하고 그 사람이 그대로 이행하길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서 친구의 손을 잡고 연인의 어깨에 기대고 자식의 등을 밀어주며 성장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있으려는 것은 인생 규칙을 깨는 일이에요. 자녀가 독립성을 절대로 기를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형편없는 행동이죠. 그저 부모가, 자녀가, 형제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할 때 적절한 조언 혹은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의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친구 같은 아빠, 엄마도 물론 좋습니다. 다만 그게 부모로서 선택할 역할 중 하나일 때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위계 또는 경계 없이 마구잡이로 양육하면 자녀는 성장할수록 부모 머리 위에 올라앉으려 할 겁니다. 제대로 된 훈육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바로잡지 못한 채 자녀가 성인이 되고 부모가 늙고 지치면 쩔쩔매는 부모에게 자녀가 윽박지르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 친구처럼 편하고 친밀한 사이가 될지라도 부모와 자식의 역할과 위계를 정확히 나누며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독립성을 길러야 합니다. 간혹 부모가 너무 형편없어서 나를 양육하고 독립성을 길러주기는커녕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었다면 부모 탓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부모가 미치는 영향은
약 30%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을 다니며 교육을 받고 다른 친구 또는 어른과 상호작용하며 쌓은 다양한 경험이 미치는 영향이 2배가 넘는데 단순히 부모 때문에 자신의 삶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말하며 피해의식에만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거죠. 지나간 과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며 용기 있게 사세요. 가족관계에서 독립성을 높일 수 없었다 할지라도 이후에 스스로 독립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좌우됩니다. 어릴 때 부모의 영향으로 의존적인 사람으로 자랐다고 해도 자신이 인생의 핵심 주체라는 걸 깨닫는다면 충분히 독립성을 높이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독립성을 높여보세요.